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CPU 전원 공급 회로의 불량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의 주요 불량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의 다양한 고장 증상으로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의 고장은 주로 스위칭 FET 파손, 스위칭 FET와 연결된 필터 콘덴서의 파손, PWM 전원 관리 칩의 파손 등이 있으며 다른 유형의 불량 증상으로 메모리 소켓은 IMD 타입으로 PCB 홀에 소켓 니드를 삽입하여 솔더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간혹 소켓핀 부러짐 불량, 소켓핀이 탄성을 잃어 메모리 단자와 접속이 안 되는 불량, 메모리 단자의 금도금 부분이 산화되어 메모리 소켓핀과 접촉 불량 현상 등 이러한 불량 증상 등으로 인해 메모리 회로와 연동 불량으로 인한 부팅불 현상을 유발하는 고장 증상이 많다. 자, 이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도 주로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회로 해석할 때 PWM 제어 방식으로 전원 공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WM 제어 방식은 PWM, FET, 인덕터, 콘덴서가 한 조를 이루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 DDR2 같은 거는 1.8V의 VC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PW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소자는 아닙니다. 이쪽에서 주로 이제 스위칭 FET하고 필터 콘덴서, 인덕터도 그거 잘 안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PWM의 전원 방식에서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FET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D팩 타입과 P팩 타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D팩 타입이죠. 3단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내부 저항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위칭 하면서 내부 저항 때문에 이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발열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P팩 타입은 이제 로우 RDS FET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우 RDS FET. 즉, 내부 저항을 많이 줄인 그런 이제 그 FET인데, 보통 이제 다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위칭을 해더라도 아무래도 내부 저항이 낮기 때문에 발열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안 나가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열화들이 많이 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고가 메인보드 아닌 부분은 이렇게 그 폴리머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라고 그러죠. 이렇게 방폭비 나면 전액 콘덴서가 아닌 이런 거 써놓은 건 수명이 오래가 되는데, 저가 메인보드는 이렇게 지금 방폭변이 있는, 이렇게 방폭변이 있는 전액 콘덴서를 쓰기 때문에 수명이 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콘덴서분이 불량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인보드를 뭐 고를 때는 가격을 보고 고르겠지만은, 가격보다는 어떤 그 소비자한테 어떤 이해를 시켜서 좀 가격이 있는 그런 보드를 쓰는 게 오래 쓰는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설명을 좀 해주면은 소비자들은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죠. 근데 확실히 이제 저가 보드와 고가 보드를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수명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가는 이런 소자들 자체가, 이런 부품들 자체가 상당히 그 신뢰성 있고 있는 제조사 걸 쓰고 고가의 어떤 그 소자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게 좀 오래 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꽂으면서 이제 그 요 노치, 요 가이드 부분에 메모리 노치를 맞춰서 꽂아야 되는데, 반대로 강제로 이 내용을 보지 않고 강제로 꽂다가 이 핀이 이렇게 핀을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그 이 메모리 그 이 회로하고 여기 이 붙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어떤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휘어지는 경우,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꽂을 때는 항상 이 가이드 부분과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 노치가 있죠. 이렇게
노치하고 가이드부나 맞춰서 꽂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부러지게 되면은 요 핀 하나만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PCB, 이게 PCB라면은 이 메모리 소켓을 얹어서 이게 IMD 타입으로 PCB 홀에 이 IMD 타입으로다가 리드가 나와서 여기서 솔더링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잡아 뺄 수가 없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소켓을 다 드러내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새 소켓을 구입해서 아니면 패보드에서 정상적인 어떤 소켓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핑기를 통해서 빼가지고 여기다 솔더링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메모리를 착탈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항상 메모리 노치 부분과 이 소켓 가이드 부분과 일치하게끔 일단은 꽂기 전에 눈대증을 해서 반드시 꽂는, 저도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다가 바로 이런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핀이 하나가 문제가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보드 뷰에서 보이다시피 이 메모리 핀과 CPU하고 메모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CPU가 사용할 데이터하고 CPU가 사용할 명령어들을 일시 저장하는 하나의 그 메모리 역할을, 그 저장 버퍼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동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핀이 휜다. 그러면 이쪽 교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팅불, 화면 무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요 지금 메모리 그 소켓하고 여러분들 그 메모리를 착탈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오래 쓰다 보면은 지금 요 부분에 여기 지금 구리에다가 이게 그 금도금이 돼 있는데 요즘은 금도금이 돼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거의 금도금이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 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때가 여기 금은 이제 녹쓰는 게 아니죠. 이물질 같은 게 묻어서 습도나 먼지로 인해서 이 때가 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 세척약 지우개는 지울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접점 부활제 있죠. 접점 부활제. TC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접점 부활제를 이 소켓에 쫙쫙 뿌려가지고 한 1분 정도, 뭐 금방 날라가 증발이 되는데 그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꽂아서 살아나는지를 보고, 안 살아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소켓을 전자현미경이나 루페로 봐가지고 이 핀이 이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솔더 어시스트로 건드려 보면은 툭 치면 다시 바로 튀어나오는 이런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메모리 이쪽 이 인쇄 부분 있잖아요. 여기 회로 부분하고 얘하고 다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요런 그 소자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양부 판별하는 거 알죠? 그거는 양부 판별하고, 물론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제대로 뭐 어떤 PWM VCC 전압이 들어가는지, 또 우리가 어떤 그 펄스 발진을 PWM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실로스코프 재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 이상이 없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루페루나 아니면 디지털 현미경으로 이 소켓들, 이 핀들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졌는지, 휘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매장에 갖고 왔는데 이 핀하고 얘가 붙어가지고 쇼트가 돼가지고 얘가 이 구리의 성분이니까 이게 붙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그래서 이 소켓 부분이 이렇게 이만큼이 이게 눌어버렸어요. 이렇게 장판 돌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어떤 수리하는 사람보다는 사용자들이 좀 아주 막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수리의 제 기본 조건은 뭐다? 첫 번째, 먼저 수리 전에 유관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근데 유관 검사를 하는데 눈들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눈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디지털 현미경이나 루페로 반드시 유관 검사를 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메모리 구조를. 메모리 불량 유형 및 메모리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메모리가 인식 안 되는 불량은 BGA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모듈램의 냉납과 SPD 칩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손상 또는 CPU 소켓핀과 메모리와 연동되어 있는 소켓핀이 탄성을 잃어 CPU 패드와 접촉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모듈램의 냉납은 모듈램을 탈거하여 모듈램을 리볼링하여 솔더링하면 되며, CPU 소켓핀은
메모리와 연동되어 있는 핀을 교정하면 되며 SPD 칩의 데이터 손상은 별도의 지그를 이용하여 동일 모델의 메모리에서 SPD 데이터를 추출해서 업데이트 해주어야 불량이 해결된다. SPD는 시리얼 프레전스 디렉트의 약어로서 메모리의 상세 정보인 메모리 종류, 메모리 용량, 제조사, 시리얼 번호, 제조 일자 등 다양한 정보가 저장된 칩으로 SPD 데이터가 손상될 경우 메모리 인식불 현상으로 PC 부팅 불능 상태로 전환된다. 이런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량 메모리를 새 메모리로 교체하거나 SPD 데이터 복구 지구를 이용하여 동일 모델의 양품 메모리에서 SPD 데이터를 추출하여 불량이 발생한 메모리에 SPD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주면 양품의 메모리로 재활용할 수 있다. 자, 이제 메모리 구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게 모듈램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종의 이제 바이오스 같은 경우인데, 요 지금 SPD 칩 안에 이제 그 메모리에 대한 상세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메모리 종류는 뭐고, 이게 DDR1인지, DDR2인지, 뭐 DDR5인지, 그 다음에 메모리가 뭐 1기가짜리인지, 2기가짜리인지, 8기가짜리인지, 16기가짜리인지, 제조사는 뭐 삼성 건지, 아니면 저 해외 어떤 제조사 건지, 시리얼 번호, 제조 일자 등 이게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팅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스가 이제 각종 장치들을 검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불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메모리가 상당히 비쌀 때는 이런 그 정상적인 메모리에 SPD 데이터들을 별도로 우리가 포며 롬 파일이라고 하죠. 롬 파일을 많이 보관하듯이 보관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걸 한번 라이트 해보는 그런 해갖고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써먹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금 SPD 데이터를 업데이트 작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요 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SOIB 8핀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칩이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SPD 데이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스, 폼웨어, 또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은 메인보드에 MCU에 들어있는 폼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읽어서 이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냐, 종류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체크를 하겠죠. 바이오스에서. 네, 그런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지금도 지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DDR4까지 얘를 라이트 할 수 있는 이 SPD 데이터 리라티 지그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똑같은 메모리 똑같은 거 해야 되겠죠. 요게 만약에 AA-11이라는 어떤 모델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모델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 써놓는 작업을 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지그를 사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줘요. 우리 지금 롬라이터 사면은 주듯이 이걸 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라이트를 시켰어요. 예전에는 아주 초기에는 제가 이제 SD 램 같은 거, DDR1 램 같은 거는 이걸 좀 많이 써먹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글쎄 SPD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서, 지금 뭐, 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메모리가 얼마큼 된다고 한다든가 그러지만은,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직도 옛날 거에 486 메인보드 SD램 쓰는 걸 쓴단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또 SD램을 글쎄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도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요런 지그가 그때 써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아니 메인보드 중고 하나 사면 되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수리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 나온 메인보드 수리하지만은 주로 이제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고가의 어떤 메인보드를 수리를 해야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건데, 그런 분들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구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SPD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나면은 어떤 요런 거, 요 지그를 통해서 롬라이트에서 리드해서 우리 컴퓨터에 보관하듯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SP 지그랑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저장도 하고
가지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용도인데, 예, 그런 용도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이 가격은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지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똑같은 메모리를 하나 추출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지워 가지고 다시 한번 라이트해서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그런 걸 테스트 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그 수리하는 측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연구를, 회로를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계속 판매가 어떤 그 완성품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SPD 다, 특히 여러분들 메모리 보면 조금만 이 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은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쉽게 이제 롬 파일이다, 펌웨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도 이제 이 메모리 소켓이 핀들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현미경이나 루페로 봤을 때 이 핀들이 휘어진 부분이 있냐, 있는 걸 뭐 어떤 그 녹이 있은 부분이 있냐, 없냐, 때가 이물질이 낀 게 있냐, 없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작업성을 간편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소켓 접을 그 지그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소켓. 접불 테스트 지그란. 메인보드의 메모리 소켓은 IMD 타입으로 PCB 홀에 소켓 니드를 삽입하여 솔더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메모리 소켓 불량 유형은 소켓핀 냉납, 소켓핀 부러짐, 소켓핀 휨, 소켓핀이 탄성을 잃어 메모리 단자와 접속이 안 되는 불량, 메모리 단자의 금도금 부분과 소켓핀 산화로 인한 접촉 불량 등이 있으며, 소켓핀 냉납의 경우 재솔더링 하면 되고, 소켓핀이 부러진 경우 패보드에서 메모리 소켓을 추출하여 불량 메모리 소켓을 제거 후 교체해 주어야 되며, 소켓핀이 휘어져 메모리 단자와 접속이 안 되는 경우 핀셋을 이용하여 불량 핀을 교정하면 되며, 메모리 단자 및 소켓핀이 산화되어 접촉 불량을 유발할 경우 접점 부활제를 활용하여 산화된 핀의 클리닝 작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다만 소켓핀 부러짐 경우에 소켓핀만을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메모리 소켓을 통째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불량 메모리 소켓을 탈거 시 열풍기 또는 인두기로 작업이 어려우므로 디핑기를 이용하여 탈거하여야 PCB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패보드를 이용하여 디핑기로 소켓 탈거 연습을 많이 해본 후 작업할 것을 권장한다. 소켓핀 휨의 복구 작업은 복구 작업 시 무리하게 핀을 다룰 경우 핀이 부러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많은 연습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메모리 소켓 접불 테스트 지그로. 소켓 접불 테스트 방법은 접불 테스터가는 메모리 소켓 접촉 불량을 체크할 수 있는 지그로 소켓에 지그를 장착하면 접점 LED가 점등되는데, 그들 중 점등이 안 되는 LED가 위치해 있는 핀이 접촉 불량 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측정용 지그이다. 간혹 메모리 소켓 핀과 연동된 회로에 문제가 있어도 접불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작업 방법은 메모리 소켓에 소켓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한다. 접불 테스터기를 장착 시 메모리 소켓 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장착하여야 하며, 메모리 소켓 접불 테스터기 온 스위치를 온하면 접불 테스터기에 LED가 점등되고, LED가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접촉 불량 핀 위치이다. 간혹 메모리 단자와 메모리 소켓 핀의 이물질로 인하여 접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접점 부활제를 사용하여 세척 후
재측정을 시도해보면 좋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메모리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뭐 다른 건 정상인데 메모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화면부, 즉 부팅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소켓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핀 자체를 위에서 꽂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회로 기판이 있다면 요 핀을 갖다 위에서 요 소켓에 꼽아서 여기서 솔더링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얘 소켓을 새 걸 한번 여러분들 구매를 해 보시면은 이 지금 소켓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핀이 밑에서 위로 꽂히는 방식으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 하나를 여기서 뽑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가 망가졌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다 디핑기로 이만큼을 드러내고 새 소켓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요즘 나오는 보드들은 여러분들 중고 보드를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에 따른 산업용 보드, 이게 문제죠. 산업용 보드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잖아요.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보드에 있는 이런 거를 떼어가지고 많이 보관해 놨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디핑기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이걸 다시 여기다 안착을 해서 우리가 솔더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만 위로 빼가지고만 하면 구조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핀이 밑으로 박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핀을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랬을 때는 메모리를 빼고 일단은 소켓 젖불이 있는지를, 이런 젖불 지그가 있잖아요. 이 젖불 지그. 이 젖불 지그가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면과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을 장착을 하고, 여기 이제 요 CR2032 배터리를 전원이 공급돼서 뭐 여기 전원이 공급되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LED가 쭉 켜져요. 여기서 LED가 안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접점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뭐 디지털 현미경이나 루페로 봤을 때 핀이 요게 항상 탄성이 있다 그래요. 요 부분이 닿는 부분이에요. 요 면이.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이 지금 요 핀 안에 여기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요것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요 부분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녹이 슬어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그래픽 카드 잘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 비품은 나요. 근데 이제 화면이 안 들어오는 증상이 있어서 다른 카드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켓을 보니까 요게 습기나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여기 때가 많이 껴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접점 부활제로 몇 번 뿌리고 그 부분을 이제 솔더 어시스트에서 긁어내고 하니까 이제 그래픽카드 정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메모리를 정상면을 꽂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회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여기 제대로 지금 정확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젖불은 우리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그를 통해서 눈으로 LED 점등 상태를 봐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그들이 있다 하는 얘기고, 이제 매장에 컴퓨터 수리가 들어오면은 딱 보면 이게 몇 년도산이라는 연식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렇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컴프레셔로 먼지를 한번 싹 털은 다음에 요런 소켓 부분들 있잖아요. 소켓 부분들, 특히 이런 이제 그래픽 카드 쪽, 여기 메모리 쪽, 요런 부분들은 또 요런 CPU 전용 4핀이나 8핀 소켓 또는 24핀 메인 PSU 소켓, 요런 소켓에 일단 접점 부활제를 컴프레셔로 불어낸 다음에 접점 부활제를 한번 청소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초음파 세척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초음파 세척기를 하면 되겠지만은, 사실 뭐 초음파 세척기는 뭐 대량 100장 200장 하는 데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프레셔는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점 부활제를 이런 소켓에 뿌려서 하는 것도 우리가 수리 작업 공수를 단축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네.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요 핀들이 보면 상당히 오래되면 이게 탄성을 많이 잃습니다. 잃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더 어시스트 갖고 이걸 좀 잠깐 교정 작업을 해주고 그러는데, 뭐 잘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러지거나
이게 구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어떤 그 당겨버리면 이게 부러져 버리거든요. 부러지면 이제 대형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소켓 접불 테스터 지그를 이용해서 접불을 많이 좀 체크를 하라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메인 메모리 소켓 핀 배열 핀 의미를 갖다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핀맵 및 VCC인가 전압은 메모리에는 2.5V VCC로 동작하는 DDR1, 1.8V VCC로 동작하는 DDR2, 1.5V VCC로 동작하는 DDR3, 1.35V VCC로 동작하는 DDR4, 1.25V VCC로 동작하는 DDR5가 있다. 메모리는 타입에 따라 핀 수와 노치 위치가 틀리므로 메인보드 메모리 소켓에서 지원되지 않는 메모리 모듈 유형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리 모듈 중앙에 위치한 노치는 열쇠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지금 요 노치 부분하고 여기 지금 소켓의 요 가이드 부분하고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맞는 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DDR5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요 가이드하고 요 노치 부분이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쓰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켓을 보면요, 핀이 요렇게 돼 있어요. 메모리 이 핀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 세게 메모리 소켓이 오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핀이 밑에서 위로 박히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위에서 얘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얘를 뽑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요 위에서 뽑아서 하나만 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핀이 이렇게 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꽂히는 방식이에요. 그 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제거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핀의 핀 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요 핀이 여기 1번 핀이죠. 1번 핀. 1번 핀 120핀. 여기 이제 이렇게 요렇게 와서 다시 여기로 가서 121번하고 240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핀 구조가. 그래서 핀 맵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핀 맵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글쎄 알아야 되겠죠. VCC가 어디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게 240핀의 핀에 대한 의미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핀맵에 대한 요 지금 다이어그램을 저희 공식 카페에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VCC이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여기 지금 돼 있으니까 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잘 안 보고 정말에 더미 메모리 있죠. 우리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 어떤 클락이라든가 이런 걸 VCC는 전압을 잰다고 그랬죠. 그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재가지고 지금 여기가 VCC가 해서 100번 핀이다 그러면 이걸 쉬겠어요? 이거 어떻게 쉬겠습니까? 이거를 눈으로.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눈이 아파서 도대체 못 쉬겠더라고. 아주 인내심이었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핀을 갖다 쉬어가지고 여기다가 측정하는 그런 거를 하기는 좀 불가능하고 더미 메모리 직을 이용해서 꽂아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왜냐면 거기는 VC가 거기 금도금돼 있는 거기 단자에다 대면 되니까 그런 측정하면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참조식으로 DDR2 메모리 같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핀 맵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 핀 맵의 의미는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참고적인 상으로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은 메모리 전원 공급회로 고장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 VCC인가 전압 및 클럭 입력 파형 고장 점검 요령으로 메모리가 정상 동작을 위해서는 메모리 동작을 위한 클럭 신호 및 VCC 전압을 인가받아야 메모리가 동작을 하는데, PC 부팅불 현상이 발생 시 이러한 신호와 VCC 전압이 인가되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메모리가 정상 동작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하여 클럭 신호를 측정하고 VCC 인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신호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메모리 핀맵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핀맵을 알고 있더라도 메모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메모리와 연결된 회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고장 점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점검용 더미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더미 메모리란 VCC 전압, 클럭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더미 메모리로 측정 포인트가 있어 상세 위치를 모르더라도 지그를 삽입하여 지그에 마킹되어 있는 부위별 측정 포인트에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테스트기 프로브를 접속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그이다. 메모리 VCC 인가 전압 및 클럭 입력 파형 측정 방법은 첫 번째는 메모리 VCC 인가 전압 측정을 위해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더미 메모리에 마킹되어 있는 VCC 전압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DC 1.8V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두 번째는 메모리에 입력되는 클럭 신호 파형 측정을 위해 오실로스코프 전압 및 파형 레인지를 설정하고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더미 메모리에 마킹되어 있는 클럭 측정 포인트에 접속 시 파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에 대해서 메모리가 작동이 안 될 때 측정, 고장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이 핀맵 아까 그 핀맵을 알려드렸죠. 여기서 1번부터 120핀, 뭐 120핀, 240핀 되는데 이거 핀을 쉬어가지고 우리가 그 VC 단자를 찾아서 여기다가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테스터기 프로브를 된다는 자체가 힘들고요. 또 된다고 해도 이 소켓에 들어가지도 않고 잘못하면 쇼트를 유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떤 그 분량을 다시 배가시켜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더미 메모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보면 여기 클락, 요 클락 요 단족 있죠, 여기요. 여기 지금 금도금돼 있죠. 여기다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VC 전압이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VC 전압 1.8V라고 되어 있네.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예? 그래서 이런 더미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뭐면 VC 전압이죠. 1.8V 되는 거죠. 이게 DDR2 메모리란 말이죠. 장착된 상황에서 일단은 그라운드, 디지털 테스터기에 그라운드를 접재되고 적색 프로브를 갖다 여기 지금 VCC 전압이라는 요 1.8V 여기 지금 금동된 측정 포인트가 됐을 때 이렇게 측정이 되면 정상이죠. 1.8V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가 클락을 공급받아야 동작이 되는 거니까 클락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를 갖다가 여기 클락이라는 요 측정 포인트 아무데나 요 두 군데 아무데나 찍었을 때 요런 파형이 나와야 메모리가 정상 동작이 되는 거다 이 얘기죠. 예, 이렇게 물론 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뭐 쟀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전에 이 지금 메모리에 전원 공급되는 것은 PWM 제어 방식이라고 했죠. PWM VC 전압이 들어가는지 PWM에서 FET 스위칭 게이트에 전달되는 스위칭 신호 즉 온오프 펄스 신호가 들어가는지 또 콘덴서가 지금 용량이 감퇴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역추적에서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핀맵을 보고 얘를 측정하라는 자체는 뭐 DDR1이든 2든 뭐 5든 어려워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아주 그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몇 개까지 쉬는데 몇 번 핀을 갖다 하고 또 잊어먹어요. 그러다 뭐 어떤 뭐 마킹을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그 현실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증해 보세요. 그리고 뭐 디지털 테스터기 프로브나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쪽에 핀을
굉장히 예리하게 빼쭉하게 앞에다 핀을 하나 부착을 해가지고 구멍에 넣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은 그 속개 핀의 탄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젖불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그들은 해외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DDR5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수시로 검색을 해서 있을 때는 확보해 놓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더미 메모리를 지금 메모리 소켓에 꽂고요. 일단 지금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자, 220V를 넣게 되면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됩니다. 자, 부팅 준비 상태죠. 스탠바이 상태. 파워 버튼을 누르면 부팅 회로를 기동시켜서 이제 가동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VCG 측정 포인트 있죠. 여기 측정 포인트, VCG 측정 포인트 됐을 때 전압이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참 수월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제 오실로스코프, 여러분들은 가능한 핸드보다는 탁상형 오실로스코프가 정밀도가 좋으니까 그걸 쓰십시오. 저는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프로브를 요 클락 여기다 댔을 때 이런 파형이 측정돼야 돼요. 지금 클락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예. 클락 동작을 위한 클락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락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탁상형 오실로스코프를 살 때 좀 지명도 있고 100메가 이상 지원되는 거 그런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측정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PCI 쪽 전원부 고장 점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